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는 뭐 주춤했었고요. 코스닥은 또 다시 좀 아침에 좋았었다 밀렸다가 다시 또 강보합권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좀 정리되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이제 만기 전에 눈치 보기, 그 다음에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의 종목 순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기 전 눈치 보기는, 글쎄 이제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이랑 기관 쪽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눈치 보기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누적 포지션들을 상당 부분 청산을 했어요. 청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 매매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선물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요, 어저께 선물 동향을 보면은 이제 종가 기준까지 한 5,100계약 정도 신규 순매수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당 부분 신규 매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요, 오늘 어떻게 됐냐면은 아침에 지수 올려놓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기전 눈치보기라는 것이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갔죠. 동시효과 이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종가 흐름 속에서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가 동시효과 때만 한 700억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물시장은 오늘 이제 마이너스 좀 약세 흐름으로 마친 상황이고. 그래서 내일의 흐름 속에서는 일정 정도 변동성이 예상되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의 흐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선물시장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수의 어떤 상승의 흐름과 하락의 흐름보다는 이런 변동성 흐름에 계속해서 포인트를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락 추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답이 분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코스닥 지수 300일 이동평균선짜리, 그 자리가 지금 저항선짜리거든요. 거기 이제 535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던 물량에 대한 현금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물 쪽 시세 흐름을 좀 주목하셔서 보고 계시는데요. 내일 이제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 장세 흐름은 좀 어떤 쪽으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왜 주목을 하냐면은요, 이제 선물의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선물 주목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사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거래소의 현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여가야지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 지수 흐름을 가지고서 시세의 수익도 겨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목하고 싶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의 변동성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내일 흐름 속에서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항상 만기일에서 왜 만기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냐면은 옵션이라든지 선물과 연계된 신고되지 않은 프로그램 물량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9월물이 지금 6월물보다는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프로그램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 자연스럽게 롤오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겠지만은, 지금 좀 보시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015포인트, 즉 박스권 상단 부분에 왔단 말이죠. 이렇다라고 했을 때 선물 같은 경우에도 내일은 좀 어떤 하락 추세로 간다, 상승 추세로 간다라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는 대응 관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화 값이 계속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좀 코스닥 종목군들이 일부 종목이긴 합니다만 탄력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 장세에서는 이런 내수 관련 쪽 또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로의 압축된 매매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목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파워 시스템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종목은 저는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에서는 테마주라든지 어떤 개별적인 종목을 따라다니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최근에 저희 파워 시스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은 LG그룹 일부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주 일부 종목, 요거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건 난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어떤 본격적인 강세장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그 주도 세력이 있는 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저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라는 거거든요. 시장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가 형성됐다. 그걸 따라가면 그걸 물려버리고 사실 최근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중소형주에 상당히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선순환 과정으로 살아있는 종목.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하는 LG 전자, LG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안 물리고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물리더라도 또 그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가급적이면 코스닥 종목은 좀 배제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핵심 대형주,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종목은 LG그룹 관련주 일부, 그 다음에 뭐 화학주 쪽에서도 우리가 주 초반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종목들의 현재 흐름을 보시면은 시세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이제 그 투자를 했을 때 안 물려가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그 상승 여력이라든지 변동성 장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결론적으로는요, 종목을 많이 보지 마세요. 지금은요, 종목을 압축해서 보시고 그 압축한 종목을 가지고서 최소한의 수익만 우리가 내는 그런 장세다. 뭐 그런 관점으로 종목 압축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파워 시스템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